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까지 목감기에 시달리느라고 이제 강의를 찍어요. 그래서 오늘 죄송하고요, 늦어서. 아무튼 8장 강의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제 8장은 세포막이죠. 세포막이라는 거는 세포가 이렇게 있고 뭐 여기 안에 뭐 이것저것 들어있대요. 그죠? 이 바깥쪽 부분에 이 제가 파란색으로 그린 이쪽 부분을 세포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포막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뭐 크게 두 가지예요. 유동성이 있다. 그다음에 모자이크 배열이다. 모자이크 배열. 유동이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요동이라는 말은 흐른다. 그래 유동성 막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리고 유동성이 이렇게 있다는 건 흐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뭘까요? 얘는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따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 융합이 가능하다. 우리가 내막계에서도 배웠죠? 융합이 된다. 그게 다 세포막의 유동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시면 되고, 모자이크 배열. 모자이크 배열이 뭐냐면은 잘 흐름에도 불구하고 촘촘하다. 촘촘하다. 그래서 촘촘하면은 여러분들 이상한 찌꺼기들이 여기로 잘 들어갈까요?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촘촘하다는 것은 물질 투과성이 되게 낮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고급스러운 단어로 얘기하면은 선택적 투과예요. 선택적 투과. 선택적으로 투과한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은 안 되셔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뒤에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성분은요, 세포막의 성분은요, 당연히 지질이 있겠죠. 저희가 저번 시간에 지질 이중층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하는 일이 많아요. 단백질은 어떤 뭐 물질을 이동시키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다 하는 일이 많고, 그 다음에 당이요. 당도 박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막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그것도 알려드렸는데, 이 당이 하는 역할이 뭐죠? 뭐 누가 당 합성해가지고 뭐 이제 어디다 붙여가지고 세포막으로 튀어나오게 하면 이 당이 하는 일이 뭘까요? 라고 하면은 세포 인식이에요. 이 당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이게 어떤 세포다 이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을 쓰인다 그랬죠.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모직도를 그려보자면요, 인지질 이중층이 뭐 이렇게 다리 두 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 하듯이 이렇게 돼 있었겠죠. 이 사이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박혀 있고, 다음에 이걸로 한번 해보자. 여기도 박혀 있고 여기 이런 데도 박혀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이제 제가 파란 색깔 별표를 친 게 뭐냐면 이게 당이에요. 파란색으로 친 게 단백질이에요. 아무튼 단백질은 이렇게 막에 항상 박혀 있고요. 당들은 이제 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형식이 되겠죠. 그리고 치우지 말아야겠다. 그다음에 이제 지질이 뭐냐? 지질이 뭐냐 하면은 뭐
저번에도 배웠겠지만 인지질 그리고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진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추가하자면은 스핑고지질 이런 게 있어요. 예, 이런 애들이 있고 예, 얘네들 특징은 뭘까요? 라고 하면은 친수성인 부분이랑 소수성인 부분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양친매성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양친매성. 양친매성이 뭐냐? 한쪽은 친수성이 있고 한쪽은 소수성도 같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나요? 하여튼 양친매성이다. 네. 그리고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세포막의 성분은요? 핵심 성분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죠. 친수성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소수성인 것도 아니에요. 양친매성일 뿐이다. 네, 이게 결국에는 양친매성의 개념이 되겠죠. 뭐,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친수성이라는 건요. 친수성의 조건이 뭐예요? 물에 녹아야 돼요. 물에 완전 녹아야 돼요. 완전. 아니 뭐 농도 신경 안 쓰고 일단 완전 녹아. 생물학적인 표현이에요. 뭐 화학에서는 농도가 너무 짙어져서 용해도가 꽉 차버리면은 더 이상 안 녹는 것도 있겠지만, 네 우선은요. 친수성은 물에 완전 녹아야 되고 소수성은요. 소수성 상호작용이라는 거 배웠죠. 그래서 항상 얘는 덩어리져 있어야 돼요. 항상 얘는 덩어리져 있어야 되는데 이제 지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포막은 그렇게 막 덩어리져 있는 형식은 아니다. 그러니까 양친매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세포 단체 하나를 보면요, 이게 세포예요. 만약에 그러면요, 이 세포 안에도요 물로 차 있어요. 물이 이렇게 차 있고 바깥에도 물이 차 있어요. 근데 이 물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편할까요, 과연? 막 그렇게 편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아니에요. 뭐 물론 움직일 수 있겠지만 편하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했듯이 모자이크 배열, 얘가 촘촘하기 때문에 물 같은 게 막 그렇게 잘 지나다니진 않아요.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이렇게 세포 막 사이를 지나다닐 수 있는 거는 기름밖에 없어요. 이런 소수성 물질들밖에 통과를 못 하고요. 아우 죄송합니다. 아직 감기가 다 나은 게 아니라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중층이라는 게 뭘까요?라고 하면요. 이제 이중층이라는 건요, 그냥 그 같은 말이 뭐냐면 막 한 개다, 막이 한 겹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지질을 갖다가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한 층을 쌓았네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이거는 한 층이 아니에요. 완전한 한 층이 되려면요, 소수성 부위가 안쪽으로 오고 친수성 부위가 바깥으로 노출되는 그런 형태를 띄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돼가지고요. 친수성 부위가 바깥으로 노출이 되고 각각 노출이 됐죠.
그다음에 소수성 부위가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져 버리는 이런 형태요. 이거를 한 겹이에요. 네, 이걸 한 겹이라 그래요. 한 개의 막이 생겼다. 다른 말해서 한 개의 막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아직 막이 아닌 거예요. 네, 한 개의 막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중층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이제 아까 전에 유동성 이야기했죠? 아이고. 유동성. 네. 유동성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엄청 중요해요. 유동성은 엄청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가장 큰 특징이고 너무 뻔한 특징이기 때문에 예. 유동성 이게 뭐냐? 지질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네. 근데 지질 이동의 방식이 이렇게 있는데요. 뭐 수평으로 이동하냐, 수평 이동이냐, 아니면은 플롭이냐, 예,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근데 예, 정확히 말하면 수평 이동이 이게 유동이고요. 플롭 같은 경우에 그냥 뒤집어 까기예요. 그래서 빈도가 얘는 이제 되게 높은 거고요. 왜냐면 그냥 흐르는 거니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 자발적이죠. 자발적으로 하겠죠, 당연히. 뭐 흐르는 거야. 예. 플립플롭은요, 반대로 예. 빈도는 낮아요.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플립플롭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얘랑 이렇게 뒤집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뒤집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봐도. 그래서 예, 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빈도가 낮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플리파아제라고 플리파아제. 근데 이거 여러분들 막 블라블라 에이스라고 해서 막 가수분해 효소일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그 효소가요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래서 생물이 어려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희한하게 뭐 효소로서 작용하는 게 아니고요. 뭐 효소가 아니란 말도 있어요. 네, 예, 무슨 아재라고 해서 아 이걸 뭘 분해를 하는 가수분해 요소인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냥 이런 애가 있더라. 얘가 뭐 도와주는 애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플리파제가 같이 일을 해줘야 그래야 뒤집기가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자발적인 일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아시겠네요? 네, 예, 이 정도는 뭐 그냥 가볍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예, 유동성 증가 조건을 말해드릴게요. 예, 유동성이 증가하려면 여러분들 이게 유동성이 뭐였어요? 흐르는 거죠, 흐르는 거. 예, 흐르는 거였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흐르는 거 자체가요, 결국에는 속도를 가진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 유동성이 증가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네, 제가 전번에도 알려드렸지만 예, 속도랑 예, 절대 온도는 비례하죠. 온도가 높아지면 속도가 빨라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속도가 감소하는 이런 효과요. 비슷해요. 이것도 흐르는 거기 때문에요. 온도가 높으면 예, 되게 유동성이 좋아지죠. 잘 흐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동성이 증가한다라는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도 보셨지만 이렇게요. 네, 이렇게 층이 있어요. 네, 이렇게 층이 있고요. 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쪽 부분은 친수성이고 이쪽 부분은 이쪽 부분도 친수성이고 이 안쪽 부분은 소수성이었어요. 근데 소수성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요, 가까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네가 결국에는 소수성 상호작용을 하겠죠. 소수성 상호작용을 할 건데 얘네가 너무 너무 인력이 강해요. 만약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한 인력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은 잘 흐를까요? 얘네끼리 서로 꽉 잡고 있으면은 잘 안 흐를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핵심은 뭐냐? 유동성 증가 조건의 핵심은 이 소수성 상호작용을 억제하는 거예요. 이거를 억제해주면은 유동성이 좋아진다. 뭐 반대로 소수성 상호작용을 강하게 해주면은 유동성이 감소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온도를 높여주는 것 자체도요, 소수성 상호작용을 억제시켜주는 작용이죠. 이렇게 쓴 것도 사실 다 똑같은 얘기죠. 속도가 높아진다 그러면은 분자 운동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니까 거리가 더 멀어지겠죠. 그러면은 거리가 멀어진 이유는 소수성 상호작용이 저해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소수성 상호작용이 억제됐으니까. 그래서 분자가 속도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더 큰 속도를 가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뭐 아무튼 첫 번째는 온도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지방산을 조작하는 거예요. 지방산을 어떻게 조작할까요, 여러분? 지방산의 길이를 짧게 하면 되죠. 죄송해요. 길이를 짧게 하면 돼요. 왜 그럴까요? 다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들. 소수성 상호작용을 억제해야 된다는 것은 소수성 상호작용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요, 이렇게 있어요. 이런 애가 있어. 그리고 이런 인지질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생각해 보시면요, 얘네는 옆으로 이렇게 소수성 상호작용을 할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네, 얘네는 할 수 있는 면적이 이거밖에 안 되죠. 다리가 짧으니까요.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은 이제 다리가 길다 보니까 이렇게 소수성 상호작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소수성 상호작용을 더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오른쪽이죠. 지방산의 길이가 길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산은 길이가 짧으면요, 소수성 상호작용을 덜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어요. 다음에요. 잠시만요. 이를 잠깐. 그리고요, 여러분들 결론만 얘기하면은 포화도가 낮고 뭐 불포화도가 포화도 높은 경우, 뭐 이게 사실 같은 말이죠. 이게 포화도랑 불포화도가 뭐 이렇게, 포화도가 낮다는 게 뭘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파이 결합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긴다 그랬죠. 뭐 얘네 고리를 형성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예, 파이 결합이 많아지면 포화도는 낮아지죠. 불포화도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 돼지 비계 같은 거요. 얘네들이 결국엔 포화 지방산이었죠. 그리고 설빙 우유 같은 거요. 설빙 우유 같은 이렇게 좀 억지로 만든 시스 지방. 그리고 올리브유 같은 트랜스 지방산. 아이고, 잘못 말했군요. 트랜스. 아무튼 시스 지방산. 트랜스 지방, 시스 지방 뭐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불포화도를 가진다 그랬고 이제 불포화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이 더 증가한다라는 건요. 만약에 이 사이에 시스 지방산이 껴버리면요. 물론 뭐 100%뭐 예를 들어 불포화 지방산이 이렇게 두 가지인데 지금 보고 있는 게 예를 들어 뭐 시스 100%다. 그럴 일이 흔한가요? 그렇지 않겠죠. 뭐 그것도 아닐 거고 뭐 그냥 대충 따졌을 때 트랜스 지방산이랑 시스 지방산이 뭐 거의 뭐 1대1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냥 뭐 돼지 비계 같은 포화 지방산보다는 그래도 시스 지방산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섞여 있는 경우가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쪽은 결국에는 뭐 그러면은 파이가 많은 거니까 그래서 불포화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포화 지방산보다 불포화 지방산인 경우가 더 유동성이 나은 거죠. 꺾인 게 당연히 조금이라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돼지 비계 같은 거는 절대 꺾일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리니어하게 생겼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저 이제 납득이 조금 안 될 수도 있는 게 자, 제가 이거 번호를 매겨야겠네요. 온도 증가가 1번이고요. 지방산 길이 조정하거나 뭐 포화도 조정하는 게 2번이고 유동성 증가 조건이요. 유동성 증가 조건 세 번째가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 박혀 있으면은 이게 희한하게 세포막 유동성을 안정화시킨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이 박혀 있는 어떤 세포막이 있어요. 콜레스테롤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런 세포막이 있는데 여기다가 가열을 해요. 유동성이 증가해야 되죠. 근데 희한하게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이 친구가 유동성이 증가할 것 같을 때 얘가 유동성을 억제를 시켜요. 그리고 반대로 뭐 온도를 낮춰요. 그럼 유동성이 감소하죠. 그럴 때는 얘가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한 줄로 얘기를 하면은 변화를 방지한다. 예. 이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걸로는 뭐 유동성이 아싸리 증가하는 것보다 유동성 저해를 억제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더 좋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낮아지는 것보다요. 유동성 낮아지는 건요. 얘는 되게 손해가 큰 거죠. 그리고 유동성이 높아지는 것도 뭐 마찬가지로 손해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보다요 안정화하는 게 더 힘이 큰 거예요. 이거를 뭐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유동성이 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그냥 유동성 증가하는 것보다 유동성 저해되는 것을 억제하는 게 효과가 더 좋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이제 지질 뗏목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지질 뗏목. 이게 뭐예요? 세포막에서 특히 유동성이 낮은 부위, 이런 거예요. 이 뗏목이라는 어원이 뭐냐면요, 움직이면 안 된다요. 움직이면 안 돼요. 유동성이 낮다는 거는 그러면은 잘 안 움직이겠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특성을 보죠. 그러면은 아까 배웠듯이 유동성 증가 조건에 반대되는 거면 되겠죠. 지방산은 어때야 됐어요? 지방산 길이가 짧으면요 유동성이 증가하듯이 유동성이 낮으려면 길이가 길어야겠죠. 포화도 불포화도 중에서는요 원래 유동성이 증가하려면 포화도가 낮고 불포화도가 많아야지 유동성이 증가한댔죠. 이건 반대로 유동성이 낮아야 하니까 포화도가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유동성이 낮을 테니까요. 다음이요. 스핑고지질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스핑고지질. 이게 많을수록 유동성이 낮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알아만 두시고 중요한 건 콜레스테롤이죠. 콜레스테롤 많으면 이게 너무 많으면요 아예 변화를 아예 망쳐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온도가 증가해서 얘가 유동성이 증가해야 하는데 콜레스테롤이 많아버리니까 유동성을 아예 억제시켜 버리는 거죠. 반대로 온도를 낮춰주면은 유동성이 거의 없어야 하는데 얘가 그렇게 만들지 않는 거죠. 계속 움직이고 그렇게 하니까 유동성을 계속 보이게 되는.
근데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냥 거의 변화 없는 거예요. 뭐 유동성이 꽤 있어야 될 때도 없게 되는 거고요. 유동성이 필요 없을 때는 오히려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느껴지고 이런 효과를 주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콜레스테롤의 역할이 세포막의 유동성을 안정화시킨다고 했으니까 이게 뭐 변화 방지라고 했죠. 그래서 유동성의 변화를 방지하는 아이가 너무 많아 버리면 아예 변화가 없는 겁니다, 거의.